안녕하세요. 상일 프로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보합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존스하고 S&P 500이 소폭 하락을 했고, 대신에 나스닥 종합지수와 러셀 2000 지수는 강보합으로 일단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중요한 악재, 호재에 다소 시장이 반응하지 않고 좀 무언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이슈들이 계속 남아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바이든 정권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을 하고 서명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일부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지금 TV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아직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서 유화가 일부 강세가 되고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탈리아가 다른 지역보다 하락폭이 큰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차이나 A주도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바이든 정권 들어서서 다소 그동안에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여러 건에 대해서 바이든 정권이 철저하게 대항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중국 A주도 소폭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시장은 전반적으로 1~2%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일부 강세를 보이면서 금은, 구리, 국제유가, 천연가스도 일부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시치공수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난 이제 바이든 정권에서 그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신규 채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천연가스도 신규 생산을 위한 채굴 등을 당분간 금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유가는 많이 하락을 했고,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쪽이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5원, 지금 소폭 상승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내고의 영향하고, 그 다음에 현재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오면서 원달러도 같이 동조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영향으로 일부 10년물 우리 채권 수익률도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세균 총리 등을 비롯해서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업종과 피해를 받은 그 업종 간의 어떤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빚을 얻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금리를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도 일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슈로 금리가 일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원달러가 환율이 상승을 하는 원화 약세 쪽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가 90.20에서 소폭이지만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번 달에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월 단위로 이렇게 달러가 상승의 캔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러가 기동화라는 장점도 있고 해서 어떤 달러와의 가치는 바닥이 있을 수 있다. 기축통화의 어떤 메리트를, 어드밴테이지를 누릴 수 있어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한쪽으로 너무 달러 가치가 하락 쪽으로 쏠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일부 있어서 최근에 달러가 80대 이상에서는 반등을 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가 지금 이게 일주분을 보는데 최근에 한 2~3일 사이 급속히 이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정권의 어떤 중국 대리가 체계적이고 상당히 집요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채권이 지금 1.08, 좀 다소 상승해서
좀 안정을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추세적으로 요 시점에 바이든 정부에서 그 감세안에 대해서 철회해야 된다. 즉, 더 이상 미국의 뭐 기업들에게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증세를 안 하지만 최소한 감세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의견 표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세금이 좀 증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세는 최소한 사라졌다. 이런 생각으로 일단은 그 국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이게 좀 하락을 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1.9조 달러 스티뮬러 비를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이게 이제 미국의 상원과 하원이 50대 50이고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게 뭐 대부분의 상원의 어떤 의결 건수가 최소한 한 3분의 2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3분의 2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또 뭐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시일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그 기간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미국 수익률 10년물의 하락은 기간 조정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뭐 채권도 가격이 하방을 지지를 하면서 일부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최근에 뭐 미국 20년물 등 입찰이 있는데 양호한 결과로 마무리가 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국채 가격을 보고 일단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밤에 뭐 에너지 기업들이 뭐 하락을 조정을 받았는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 캠페인에 힘을 실기 위해 이 캠페인이 시행되는 동안 화석연료 신규 시추를 허가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미국의 뭐 에너지 기업들이 깊은 뭐 조정을 받았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향후 60일 동안 미국 영토, 영해 내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시추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 관련해서 스코트 드라베가 내무부 장관 대행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뭐 즉시 발효가 됐다. 그래서 우리 뭐 에너지 관련 기업도 참고를 하고 뭐 관련 그 에너지 기업들이 조정을 깊게 받고 대신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대한 뭐 주가들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인데 북한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saki note that any nuclear proliferations activity by North Korea to peace and security to the USN is a race in Asia. The press secretaries not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duct North Korea's policies review and adapt news in consultations with Japan and South Korea. 북한의 핵 위협이 어떤 핵과 관련된 이런저런 위협 행동들이 어떤 평화와 그 다음에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세크레터리는 바이든 정권은 will conduct North Korea's policies,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를 세운 전략을 있어서 일본과 우리나라와 협력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바이든 정권 이후에 과연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어떤 식으로 뭐 정해질지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오바마 시절에 어떤 그 북미 관계를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좀 다행인 게 그래도 군사적인 방법으로 트럼프처럼 위협을 한다던가 뭐 이런 그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은 없어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핵 합의와 그것의 어떤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북한과도 어떤 그 긍정적인 핵 협상을 통해서 북한이 뭐 개방화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미국 시장에 뭐 우리나라와 연관된 뭐 그런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 우리 코스피를 추종을 하는 3X 관련 펀드의 주가 동향인데요. 캔들에 선을 이렇게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단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쌍봉으로 이렇게 꺾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갈 수 있는지,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가령 그 쌍봉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매도 시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쌍봉이 발생한 이후에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요렇게 상승을 한다면 이제 바닥에서 이것도 W자거든요. 그래서 쌍바닥 형태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인데 시장이 워낙 강하고 개인의 어떤 자금들이 유동성이 아직 풍부하게 뭐 시장에 들어오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는 일부 지지가 돼서 다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 이제 뭐 고점을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뭐 상승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뭐 하락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전 저점 요 지역에서는 일부 매수를 뭐 대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중에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주말에는 어떤 쌍봉의 저점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 해서 다음 주 중 수목금에서는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한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이런 그 굴곡은 있지만 아직도 뭐 상승의 추세는 지속적이다. 그래서 반도체가 뭐 산업 섹터에서 코스피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볼 때 어떤 그 조정의 폭은 소폭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반도체 전장 부품 등 뭐 쇼티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해서 그러한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이 우리 지수를 뭐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MSCI, 요거를 ETF EEM이라고 하거든요. EEM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지수랑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을 높이는 지금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점을 낮출 때 EM 지수가는 고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부 우리 종목을 숏을 하고 EM 지수의 기타 구성 종목,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쪽 종목은 롱을 한 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 어떤 그 종목의 비중을 조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지난주에 중국의 어떤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이제 그들의 종목의 비중을 확대를 했다고 하면 다음 주말 정도 되면 우리 그 삼성전자 아니면 이런 종목의 어떤 글로벌 자금들이 일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알리바바 종목인데요. 이게 지금 상단에 어떤 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파르게 올랐죠, 여기서. 그래서 이 종목의 편입 비중이 많은 이제 그 텐센트나 알리바바 쪽에 매수를 하면서 우리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난주에 일부 숏을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화석연료에 관련된 뭐 천연가스라든가 오일 뭐 이런 쪽에 미국 정부에서 어떤 그 추가 뭐 시추공을 뭐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솔라 파워 이 종목이 거의 뭐 급등을 해서 32.75% 상승을 했고, 기타 뭐 지금 그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제 어차피 그 시추공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에탄올, 천연가스, 세일가스가 일단 급등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방침이 그러니까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화석연료의 사용 중단과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보급 확대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슈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간밤에 지금 대부분의 뭐 통화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는, 특히 신흥국 통화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고, 달러 강세이기도 하고, 뭐 금리 상승에 그동안 제조업이 없이 어떤 관광이라든가 뭐 소비로만 경제를 끌고 온 그런 국가들이 현재 그 통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자는 이러한 그 통화 약세가 지금 최근에 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어떤 그 금리 인상과 달러 가치의 일시적인 반등으로 실제 어떤 빚을 얻어서 그동안 뭐 좋아진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나라가 실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신흥국이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뭐 다 알려진 뭐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브라질,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 뭐 이런 쪽도 지금 상당히 통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 뭐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밤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한 1.79%대 뭐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원인이 제넷 옐렌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2017년 대기업들
감세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면은 최소한 감세는 하지 않겠다. 코로나로 인해서 증세 시기는 좀 코로나가 극복된 이후에 뭐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감세를 받은 대기업들한테는 추가적으로 이거를 연장하지 않고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이 역량으로 추가적으로 세금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을 충당을 하겠다, 이런 의미도 되고, 최소한 국가 재정에서 어떤 대기업의 감세는 부담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제 뭐 증세를 통해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경기를 이끌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들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국채 금리의 어떤 약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국채 수익률의 어떤 하방의 요인이 미국의 어떤 그 세금 감세하지 않겠다, 향후로는 세금을 좀 증세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향후 요 사안이 국채 최소한 그 하방 요인으로 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금과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달러에 대한 뭐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 관련 내용들이 의미가 있어서 제가 전달해주는 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그동안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1.1%의 경우에 미국이 연간 그 $3,000를 지출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고요. 현재 미국의 뭐 부채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한 28조 달러에 가깝고, 이제 부채 비율이 뭐 GDP 대비 146% 정도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부양책 지금 3조 달러 이상을 현재 추가로 지출을 해서 이미 4.5조 달러 정도 재정 적자가 발생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2% 수준에 머문다고 하면 연간 상한 지급액은 6,600억 달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부채가 뭐 어마어마한 뭐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또 뭐 최근에 M2 증가율이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2008년, 2009년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현재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다음 주에 뭐 뉴욕시에서 백신이 동의날 것이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텔레해시는 백신 접종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시행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질병관리본부는 3월이면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 B117이 어떤 주류가 될 수 있다고 또 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빚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재정 지원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절한 시기에 뭐 경기가 회복이 돼서 실제 성장률이 어떤 부채율을 초과하는 그런 상황이 일단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무턱대고 뭐 국가 부채를 늘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돈을 풀어도 고용 측면의 경우 코로나19 봉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2020년 3월과 4월 사이에만 2,100만 명 이상이 실직자가 발생을 했고, 심지어 작년 12월에는 4월 이래 처음으로 14만 명의 일자리를 잃는 뭐 상황까지 일단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뭐 쉽게 극복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을 일단 감안을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옐렌의 뭐 이야기인데, 우리는 세계적인 수요 부족을 감안해야 한다. 수많은 선진 경제가 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으며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한동안은 이 상황이 이어질 것이며 미국 경기는 세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는 뭐 문제가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인플레이션보다 현재 디프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유로 쪽 뭐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이 거의 뭐 17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세 효과에 의해서 다운그레이드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중에 지나친 유동성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어떤 수요를 뭐 기대하기 힘들고,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잃어버린 20년인가요? 30년인가요? 그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옐렌이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옐렌의 입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추가 부채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제닛 옐런의 발언으로 월스트리트가 채권 매입을 재개하고 달러를 팔며 금을 상승시키기 시작을 했다. 부채 증가를 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은 뭐 부채가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 돈을 찍겠다, 뭐 이런 의미를 지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어떤 채권 매입을 대기하기 시작했고, 달러를 팔고 뭐 금을 사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부채와 상관없이 코로나 와중에는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재정 기금을 확보를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일단 보여지고, 이 의미는 뭐냐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하락을 하는 기존의 바이든의 어떤 정책 방향과 뭐 일치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달러 가치의 하락을 하고 금을 다시 사기 시작해서 금값이 뭐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 달러가 하락을 해도 금보다는 어떤 뭐 암호화폐, 그다음에 상품 시장 급격히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최근에 고가에서 급격한 급락세를 보이면서 이번에는 금 쪽으로 좀 수요가 이전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채권 수익률이 하락을 하는 등 어떤 하방의 요인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부 발생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감세한 폐지라든가, 그리고 또 이 부양안이 민주당이 상원에 주도권을 쥔 것은 사실이나 의석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으며 정기 부양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뭐 67석, 100석 중에 최소한 67석 정도가 의결 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50대 50 가지고는 이제 뭐 소위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조정의 협상에 필요한 기간 동안 어떤 이러한 부양안들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기간 동안에 국채 수익률은 고점에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금리하고 이제 국가 부채와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낮을 때 채권을 발행을 해야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가기 전에 부양안 등을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대한 채권 매수세가 그래도 좀 많이 긍정적으로 지금 전환된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떤 어떤 매수세가 일단 공급 쪽이 어떤 수요보다 초과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게 어느 순간 뭐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지금 과감하게 지금 국채를 발행을 해서 어떤 재정 부양에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고요. 내일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과연 어터가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기관의 어떤 수급에 영향을 주는 주요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일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